쏘겠습니다. 다금발입니다. 이 용왕 다금발이 노량진 수산시장 하나 판매장에서 키로당 3만원으로 90만원대 주고 샀습니다. 10만원대 주고 샀습니다. 예. 여보세요? 이태리 추억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수빙수 TV의 수빙수라고 합니다. 예, 알고 있어요. 예, 예. 다름이 아니고, 예. 제가 이번에 다금바리 영상을 올렸는데, 네. 이게 좀 다금바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자꾸 있어가지고, 혹시 제가 좀 자문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가서 자문을 드리는 걸로. 정말요. 진짜 감사합니다. 맞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찍고 계신가요? 실례합니다. 예, 아이고, 네, 오늘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그 다금바리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네. 사건의 다금바리.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다금바리를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다금바리가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주도 자바리. 예, 제주도에서는 당근바리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보통 줄무늬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피를 빼놓은 상태에서는 확인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수조했을 때는 무늬가 선명한데 네. 물 밖에 꺼내지는 순간 고기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채색이 변화버립니다. 어둡게 돼요,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무늬가 묻혀버리죠. 이게 지금 무늬가 흐릿하게 나만이 있는데 네.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뭘 보냐면은 요 턱을 봅니다. 아, 윗턱과 아래턱을 보면은 네. 보세요, 어느 게 나와 있죠? 밑에 턱이 나왔습니다. 예, 부정교합이죠. 부정교합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금발이 윗턱과 아래턱이 똑같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능성어. 아, 그 다금바리 영상의 사건의 전말을 조금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컨텐츠 거리를 찾으러 노량진 수산시장에 아침 일찍 해가지고 갔는데 그 옆에 선업 판매장 있잖아요. 경매 끝나고 나서 옆쪽에 선업 판매장이 열리는데 그쪽에서 엄청나게 큰 생선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생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금바리라고 했고 그게 30kg에 키로당 3만 원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내 거다 해갖고 이제 9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집에서 손질하고 다 만든 다음에 영상 업로드를 했는데 업로드 후에 그 댓글 반응이나 또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메시지 오는 것들이 이거는 다금바리가 아니다. 다금바리는 이렇게 싸게 살 수가 없다. 능성어다. 막 이런 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좀 같이 한번 봐주시고 이게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머리에 축에 놓으신 머리? 다금바리 하면 여러분 아주 고급 생선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장면이죠. 네네. 지금 이게 다금발이라고 해서 사오셨잖아요. 네네. 어디서 잡힌 거래요? 그 상인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제주 해역에서 잡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해역이요. 네. 요 다금바리와 가장 헷갈리는 것이 능성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둘이 같은 그룹을 까다 보니까 좀 어렸을 때 또는 청소년기 때만 해도 줄무늬가 선명하기 때문에 줄무늬만 보고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었어요. 능성어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줄무늬라고 하잖아요. 7개의 그 줄무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세븐밴드 그룹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븐밴드 등에서부터 배까지 곧바르게 떨어집니다. 네. 반면에 다금바리 같은 경우는 줄무늬가 불규칙하고 위에는 줄무늬가 시작하지만 배로 갈수록 구멍이 나거나 선이 여러 갈래로 나뉘거나 하면서 약간 호피 무늬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불규칙한 줄무늬가 나타나죠.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어종이 1m 이상 크게 되면은 그 줄무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배 쪽에 무늬가 좀 선명하지 않은 걸로 좀. 얘네들이 무늬가 배부터 사라져요. 배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등 쪽이 약간 흐릿하게 남아 있잖아요. 네네.
줄무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동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보고 하냐면 네. 이렇게 1m 이상 크게 된 경우는 턱이 부정교합이냐 그거 봅니다. 다금바리 같은 경우는 아래턱이 위턱보다 나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러면 다금바리고 윗턱과 아래턱이 거의 일직선에 가깝다. 그러면은 능성어죠. 다금바리가 이 정도 크기가 잡히기가 쉽지가 않고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능성어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제주도 해역에서 잡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어땠습니까? 그 집으로 가지고 와서 신선도 같은 게 회로 먹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맞아요. 이게 입 안쪽을 어떻게 하다 확인을 하게 됐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입 안쪽에 혀처럼 뭔가가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저거 위장이에요. 위장이구나. 위장이 튀어나왔네. 저 위장이 튀어나온 것은 수압차거든요. 그 혹시 눈알 같은 건 안 튀어나와요? 눈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적어도 정치막으로 걸린 게 아니라 네. 수심 50m 그 이하 깊은 곳에서 뭐 그물로 잡혔다거나 그럴 확률이 많아요. 수압차로 인해서 아마 금방 죽어버렸을 거예요. 네네네. 그것을 경매에 붙여질거나 아니면 요것만 따로 제주도에서 뭐 받아서 가지고 오신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다고 하셨었어요. 아시는 선주분이 있어서 가지고 보내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그 중도민 그분도 다금바리인 줄 알고 팔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이게 다금바리만 한 전문적으로 몇십 년 동안 잡았던 그런 어부들은 알아보는데 그 다금바리 전문 어부가 아니면 일반 상인이나 어부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막 악의적으로 다금바리를 속여서 물론 판매할 가능성도 있어요. 있지만은 잘 모르고 그냥 다금바리인 것 같아서 팔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자기가 파는 생선 최소한 이게 어떤 종인지는 정확히 알고 판매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이거를 잡았던 최초의 그 어부도 다금바리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가격이잖아요. 여기 지금 키로당 3만 원에 나올 수 있는 가격이냐?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다금바리라고 해도요 킬로그램당 3만 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 크기가 화로로 판매가 됐다면은 1,0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치가 절반 예로 뚝 떨어지는데 이 같은 선어라도 횟감이 가능한 상태냐 좀 비싸게 판매가 되고요. 킬로그램당 10만 원 넘게 팔릴 수도 있어요. 선어라도. 근데 지난 50년 동안 다금발이 잡힌 그 기록을 살펴보면은 낚시로 잡은 것도 1m 10에서 최장 1m 20까지가 최고였어요. 예. 다금바리가. 예, 가끔 뭐 백화점에 들어왔다고 뉴스 난 것도 1m 33cm. 그러니까 만약에 수빈수님이 가져온 다금바리가 진짜 다금바리였다면 이건 뉴스에 나야 되는 그 정도 토픽감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잡히자마자 뉴스에 안 나고 바로 손주가 판매를 하라고 보냈다. 이러면은 이것은 능성어이니까 보내가지고 다금바리를 판 것이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예, 사람 마음이 이제 직접 확인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쵸. 알 수가 없죠. 예, 그냥 맞습니다. 예측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능성어였다 하면 제가 구매했던 이 가격이 맞는 가격일까요? 그거 선도마다 달라요. 일단 죽은 지 얼마 안 됐구나. 네. 하루 24시간 미만인 거라면은 충분히 킬로그램당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저 내장 부분이 네. 약간 좀 네, 제가 안 그래도 요거 내장을 손질을 했을 때 그 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정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말라 있었어요. 간도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많이 어두워지고. 혹시 구매하시면서 이거 언제 잡혔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이거 오늘 잡혀갖고 올라온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장을 보니까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살 색깔도 나쁘지가 않고 제가 지금 포 뜨는 거 보면서 이상한 게 있었는데 스톱. 자, 여기 보면요. 네. 껍질하고 살 사이에 네. 보통 이제 그 생선의 특유의 결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다금바리는 1m씩 커도 살이 빨갛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드셨는데 다금바리라고 해서 한 접시 봤잖아요. 네.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 다금바리는 살이 엷은 소농색이에요. 빨간 것은 능성어나 아니면 중국에서 양식되고 있는 교잡종, 하이퍼그루퍼가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렇게 빨갛게 된 것은 예. 능성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아, 굉장히 빨겠습니다. 근데 그분 말대로 하루 정도 전에 잡힌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급 산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렇게 봤을 때 이 능성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한 15,000원. 사실 이거는 제가 정하는 가격이 아니죠. 그쵸. 가격이란 게 정해진 게 딱히 없고, 이거는 그냥 시가라 상이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상이 마음이고, 덜하면은 만약에 능성어고 네. 이걸 제가 사야 된다면 저 손도면은 킬로그램당 15,000원 정도 선에서 얼마죠? 45만 원이죠. 예, 그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래 이제 숫자를 들으니까 이게 충격. 대신에 조회수를 얻었잖아요. 사실 사실 이게 상인분들도 조금은 이런 고기를 팔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그 구매처에 알아봤으면 하는 그 그쵸. 아쉬움이 있죠. 맞습니다.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아금바리 해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빙스님 댁에 와서 다금바리를 찌끄러 볼 줄이야. 찌끄러워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네, 네. 그 중요한 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쓰개주. 아실까요? 제가 요거를 예. 와우. 제가 오. 한 잔 따드리겠습니다. 아이. 오, 색깔. 뭐가 떠다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닙니다. 이게 민담으로 전해진 사실이 요 쓸개주를 마시면 한동안은 잔병치레를 안 한다. 오. 낚시 가서 돌돔 쓸개주를 먹어봤어요. 네. 한 달 안에 감기 걸렸어. 아무튼 고생했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하이야. 아야. 입가심. 살짝 찍어서. 꾸롱. 진짜 너 육질이 왜 이렇게 탄탄하니? 와, 진짜 단단한 것 같아요. 탱글탱글한데 마지막에 이제 삼킬 때쯤에 그 목구멍이랑 혀 사이에 싹 코팅된 느낌. 야, 이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담백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기름기도 하나 없어 보이는데 먹어보면 굉장히 기름져요. 엄청납니다. 다음엔 뭐 하실 건지. 약간 바다의 포식자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맛있게 다금바리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독자님들한테 또 수빙수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맞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 전에 그 영상 때문에 다금바리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요 의혹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